미백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은 바로 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가 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튜브 형태보다는 된 용기가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자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하이드로퀴논의 부작용인 이 피부 갈색증은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생길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기미관리 그리고 미백 케어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나타나게 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요즘에는 노화의 한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법도 없고 또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잦아서 색소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미 생겨버린 기미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이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미의 원인에 따라서는 레이저의 효과가 좀 미미하거나 더 악화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레이저 기미 치료를 좀 우려하시는 분, 망설이시는 분,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레이저 치료를 시술받고 계시는 분들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미백 연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늘 그렇듯이 영상 뒷부분에 데일리 케어 루틴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연고는 바로 미백 연고로 알려진 하이드로퀴논 연고인데요. 제약회사마다 상품명이 조금씩 다르고 또 성분 배합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미백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은 바로 이 하이드로퀴논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제한해서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미 생겨버린 기미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앞으로 기미가 더 생기지 못하도록 예방해 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으로 개념을 잡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하이드로퀴논이 무엇인가? 어떤 성분인가? 하이드로퀴논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백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미백제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하는 탈색제로 분류가 됩니다. 또 하이드로퀴논은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의존해서 대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의 역사를 잠깐 보면 하이드로퀴논은 원래 1975년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피부과 의사가 최초로 제안한 클리그만 포뮬라 중에 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클리그만 포뮬라가 뭘까요? 사실 초창기에 클리그만 포뮬라는 성분상 다음과 같습니다. 0.1%의 트레티노인, 5%의 하이드로퀴논, 0.1%의 덱사메타손, 그리고 친수성 연고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 타입이 조금 더 어두운 아시아인들에게는 조금 변형된 포뮬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합은 바로 0.025%의 트레티노인, 5.0%의 하이드로퀴논, 2%의 하이드로코티손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티노인과 스테로이드의 농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트레티노인은 그 유명한 스티바 연고의 성분이죠. 그런데 서양인과 달리 좀 더 약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워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포뮬라 제형이 많이 환영받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테로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바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 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통 클리그만 포뮬라는 현재 일반 의약품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하이드로퀴논 단일 성분, 즉 멜라토닌이라든지 도미나 크림 등으로 대표되는 연고류를 구매하셔서 보습제나 다른 연고와 배합해서 섞어서 발라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전문 의약품으로서 클리그만 포뮬라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기미 연고의 대표 주자인 멜라논 크림인데요. 이 멜라논 크림의 성분들의 함량은 한국인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된 농도와 성분 배합으로 조절된 것으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제제이긴 합니다. 사실 멜라논 크림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트리루마,
트리루스트라, 네오미나 등 다양한 성분 농도로 제품화되어 상품화되어서 나와 있는 클리그만 포뮬라 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용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튜브 형태보다는 진공으로 된 용기가 공기와의 접촉, 즉 산화를 막아서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소비자로서 좀 믿음이 가는 용기 형태이긴 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클리그만 포뮬라의 자극감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원인 성분이 트레티노인입니다. 트레티노인은 피부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해서 표피에 옅게 착색된 멜라닌 색소도 같이 떨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나온 민감한 표피가 외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결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2023년, 즉 현재 기준으로 현재 멜라논 크림은 기존 성분들의 함량과 농도는 그대로 둔 채 트레티노인의 농도를 약 30분의 1로 줄여서 트레티노인 0.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멜라논 크림 중에서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이 생기기 전 단계에 작용해서 색소 침착을 제한하고 트레티노인은 멜라닌 색소에 직접 작용해서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서 색소를 분산시키고 수송을 방해해서 각질 탈락을 통해서 미백을 도모하죠.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믹스된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인 하이드로코티손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멜라논 크림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색소 타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멜라논 크림은 대부분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에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진피 등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색소는 사실 약물로 없애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하고요. 요약하자면 표피 쪽에 있는 기미나 상처 후에 오는 색소 침착 이런 데 효과가 좀 좋고 트레티노인 성분 때문에 주름 개선 효과도 조금 있고요. 즉 30대 이후 기미가 발생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드로퀴논 단일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클리그만 포뮬라로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다시 하이드로퀴논 단일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료 가이드라인 없이 하이드로퀴논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대표적으로 피부 갈색증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의 부작용인 이 피부 갈색증은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생길까요? 하이드로퀴논 갈색증은 동양인이나 흑인, 즉 어두운 피부색에서 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 하이드로퀴논을 장기간 높은 농도로 의료진의 감독 없이 다른 물질과 자꾸 섞어서 바르는 일이 많을수록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드로퀴논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고농도 제품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낮은 농도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낮은 농도로 하면 보통 2%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2% 하이드로퀴논으로만 나와 있을 정도로 민감한 피부에 처음 사용했을 때는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손을 이용해서 피부에 소량 도포해서 문질러서 흡수를 시키고요. 저농도의 하이드로퀴논을 얼굴 전체에 바를 경우에는 소량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전반적인 탈색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랐을 때 일부만 탈색이 되어서 얼룩덜룩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소 부위에만 색소 침착이 있어서 그 부위에 미백 효과를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바르는 양이 좀 달라야 하는데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경우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 즉 원 핑거팁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쭉 짜서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르시면 되고 국소적으로만 바르실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소량 한 2 곱하기 2 제곱센티미터 기준으로 쌀알 한두 톨 양으로 바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하이드로퀴논 연고를 사용했을 때 내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나의 색소는 이 약물에 반응이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약물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나의 색소에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쭉 사용해 보시다가 하이드로퀴논의 사용량을 조금씩 중단해 보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단 기간 동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등의 미백 성분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하이드로퀴논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이드로퀴논 고농도인 4% 이상은 레티노이드와 함께 병용 시에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이는 좀 자극감이 심해질 수가 있고 레티노이드,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및 수유 중에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이드로퀴논 사용 시에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특히 아침에 바르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나는 이미 미백 효과를 봤는데 색소 치료에 좀 유지 치료로 쭉 사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사용을 해보시고 그 이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신 수유부에 이어서 가임 기간의 여성이 사용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임산부의 기형이나 중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국소 하이드로퀴논의 사용량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중에도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드로퀴논과 그 원조격인 클리그만 포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멜라논 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백 연고에 대한 처방도 굉장히 늘었어요. 많이 이제 처방을 원하시는데 그만큼 미백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유독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이드로퀴논 연고는 사실 일반 의약품으로는 2%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좀 유명하죠. 요즘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미백 연고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하이드로퀴논 2% 연고는 미백을 위해서 권장해 볼 만한 연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이드로퀴논 2%를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지 좀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좀 왠지 좀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날 빼고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바를 생각이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멜라논 크림을 처방받아서 바르시고 좀 부작용이 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저농도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와 전문적인 피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지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